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임수강 박사의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라는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이 서평을 보니까 금융하면 흔히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뭐 복잡하다 아니면 좀 투기적이다 이런 이미지요.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금융정책의 그 이면을 파헤치고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평이 금융 자본의 어떤 역사적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금융 문제점,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대안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 각 금융 정책들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고 또 누구에게 손해인가 이걸 아주 명확히 밝히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금융 상식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아요. 특히 금융 문제가 우리 삶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보면 더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뭐 최근에 논란이 된 그 금투세 문제만 봐도 그렇고요. 또 예전에 외환 위기 때처럼 금융 시스템이 한번 크게 바뀌면 당장 우리 일자리나 자산 불평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음, 이 서평에서도 언급되는데 우리나라 금융 자산 규모가 GDP의 1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와, 그 영향력은 정말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서평을 통해서 금융을 보는 좀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평 첫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 자본에 대한 그 전통적인 비판,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산업 자본이 이제 독점화되고 그게 은행 자본과 결합해서 금융 자본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이게 국가를 넘어서 제국주의적인 팽창으로 이어진다. 이런 고전적인 분석이죠. 그런데 이 서평은 그런 고전적인 분석을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국의 좀 특수한 경험, 바로 1997년 외환위기하고 연결을 짓더라고요. 그때 그 해외 금융 자본이 들어오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실업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경험이 왜 진보 진영에서 금융 자본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평은 바로 그 경험이 금융 자본을 거의 악의 본산으로까지 여기게 만든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일상적으로도 금융산업하면 뭔가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투기라든지 불로소득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서평이 요즘 같은 재테크 열풍 속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조차도 듣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현실인식이 임수강 박사의 책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라고 서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점도 좀 눈길을 끄네요. 서평을 보면 이 책이 목표하는 바가 상당히 명확해 보여요. 금융에 대한 어떤 통념들, 어쩌면 그게 오해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바로잡고 진보 진영에게 좀 현실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거다. 이렇게 읽힙니다.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서평 자료에서 강조하는 저자의 서술 방식인데요. 복잡한 금융 정책을 설명할 때 그냥 이론만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정책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건데 이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겁니다. 뭐랄까 마치 안개를 싹 걷어내듯이 정책 뒤에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와, 그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래서 그런지 서평에서는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이 꽤 도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계부채는 정말 서민들만 이용하는 걸까? 아니면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 8%라는 게 정말 절대적인 기준인가? 또 가상화폐가 진보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항상 좋은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네네. 이런 질문들 자체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약간 균열을 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책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금융 정책의 핵심 쟁점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 분석을 넘어서서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권력 관달을 드러내면서 독자 스스로 더 깊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비판적인 관점은 과거 정책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서평을 보면 지난 정부의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론이나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경제 이론을 들어서 쉽게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결과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분석하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문제에 대한 접근도 비슷합니다. 서평은 책이 이 금투세 찬반 논쟁에 그냥 빠져들기보다는 아예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따져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도록 돕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사안일수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접근이 더 유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과 비판을 거쳐서 이 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금융정책의 모습은 뭘까요? 서평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키워드가 금융의 본래 사명, 그리고 금융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에서 파악되는 저자의 핵심 주장은 금융이 이른바 그 본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래 사명이란 건 결국 생산 부문을 지원하고 실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인데요. 근데 현실의 금융은 어떻습니까?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아니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파생상품 거래 같은 소위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게 저자의 진단인 거죠. 그래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금융을 그냥 민간 자본의 어떤 탐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해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리고 이것을 금융민주주의라고 부른 것이고요. 맞습니다. 금융자산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DP의 10배를 넘어가는 이런 현실에서 금융정책의 방향 설정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어떤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평은 저자가 올바른 금융정책 설계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 집권과 권력 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임승황 박사의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 서평을 통해서 금융을 바라보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면서도 또 대안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을 단순히 어렵다거나 혹은 탐욕스러운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 전체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금융민주주의라는 관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BIS 비율, 중앙은행 독립성처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개념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접근 방식이요. 그게 금융 문제를 좀 새롭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평 자체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이제 금융은 더 이상 어떤 특정 전문가 집단만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금융정책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득, 자산, 그리고 또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서평에서 다룬 이런 논의들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금융 관련 이슈를 접했을 때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체적으로 고민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평은 이 책이 앞으로 들어설 민주정부가 올바른 금융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평에서 언급된 그 금융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시민사회나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금융이 정말 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